얼마 전 슈퍼마리오 영화가 개봉한 것을 보고 소닉이랑 비슷한 애니메이션 하나 더 나왔구나 하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의 인기가 미쳤습니다. 미국에서 5억 달러, 미국 외 5억 달러를 넘기며 전세계 10억 달러, 그러니까 1조 3천억을 찍었는데요. 이미 이 수치만으로도 미국 박스오피스 역대 20위를 찍은 기록이고 앞으로 이 기록이 더 올라갈 여지는 한참이나 많아 보입니다. 사실 이 영화의 흥행은 앞으로 닌텐도가 이끌어갈 IP 왕국의 초석에 불과합니다. 이제 닌텐도는 단순히 게임 회사가 아닌 일본의 디즈니 같은 IP 왕국으로 거듭나려 하는데요. 이런 닌텐도도 원래 처음에는 그냥 화투패 만드는 회사였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닌텐도의 시작은 1889년으로부터 올라갑니다. 당시 교토에 살던 야마우치 후사지로는 손재주가 뛰어난 공예가였습니다. 당시는 일본에 서양 문물이 급속히 들어오던 시기였는데 야마우치는 그중 트럼프 카드 게임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를 일본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를 했죠. 1년 12달을 상징하는 카드를 4장씩 엮어 총 48장으로 만든 놀이용 카드, 이것이 바로 화투의 시작이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화투를 주고 해보라고 하니 다들 하나씩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본격적으로 회사를 차리고 화투 제조를 시작합니다. 회사 이름은 닌텐도. 이후 닌텐도는 대를 이어가면서 수십 년간 화투를 만드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50년대 닌텐도는 원래 화투의 영감을 받았던 트럼프 카드를 직접 제조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닌텐도는 디즈니의 캐릭터를 트럼프 카드에 인쇄해 팔면서 데이트를 칩니다. 아마 이때부터 닌텐도는 IP 캐릭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닌텐도는 다양한 사업 확장 아이템을 찾아 나섭니다. 택시, 유모차, 즉석밥, 레고, 러브호텔 등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는데요. 여기서 제대로 성공한 것은 레고를 모방해서 만든 NMB 블럭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도 얼마 안 가 레고에 소송을 당하고 결국 판매를 중단합니다. 1977년 닌텐도는 앞으로의 미래는 비디오 게임에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이곳에 총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사원들을 모집했는데 이때 낙하산으로 들어온 한 디자이너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낙하산이 이후 동킹콩, 마리오, 젤다 등을 만들어낸 게임의 아버지라 불리는 미야모토 시게루입니다. 닌텐도가 시작부터 승승장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게임기를 가지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 지사까지 설립했지만 그들에게 쌓여가는 건 재고뿐이었습니다. 당시 닌텐도는 뽀빠이 캐릭터를 주제로 한 게임을 하나 만듭니다. 하지만 정작 뽀빠이와의 라이선스 계약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미야모토 시게루는 급한 대로 게임을 출시해야 해서 뽀빠이 캐릭터를 킹콩으로 바꿔버리는데 이게 바로 동킹콩이 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영화 킹콩의 판권을 가지고 있는 유니버설 픽처스에서 동킹콩이 킹콩을 베꼈다며 소송을 걸어버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닌텐도는 이 소송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미국에서 소송 한 번 걸리면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인데 소송 싸움 과정에서 닌텐도는 월세조차 내지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당시 닌텐도 미국 사무실의 건물주는 매일마다 찾아와 월세를 내라고 했는데요. 이 건물주의 이름은 마리오 시갈리. 원래 동킹콩 첫 게임에서 악역으로 나오는 점프를 하는 캐릭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마다 건물주 얼굴을 보던 닌텐도 직원들은 이 악역 점프맨 캐릭터 이름을 건물주 이름을 따 마리오라고 짓자고 해버리는데요.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게임 캐릭터 마리오의 이름은 탄생되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닌텐도는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페미컴과 게임보이를 만들면서 모든 게임기 시장을 석권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당시에는 집에 게임기 있냐는 말을 물어보는 게 집에 닌텐도 있냐고 물어볼 정도로 게임기의 대명사급이 되었었죠. 1990년대 초 닌텐도는 연간 이익만 1조 원을 넘기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대한민국 10대 그룹 이익을 모두 합친 것보다 높은 수치였는데요. 이렇게 무서울 것이 없었던 닌텐도는 90년대 중후반에 저물며 위기를 맞이합니다. 닌텐도를 위기에 빠뜨린 것은 또 하나의 일본 기업 소니였습니다. 사실 소니가 게임 산업에 나오게 된 계기는 닌텐도의 배신 때문이었는데요. 원래 당시의 게임기의 게임은 카트리지라고 불리는 일명 게임팩을 꼽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트리지의 대용량을 담기에는 비싸다는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닌텐도는 CD 기술이 있는 소니와 협력해 게임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요. 이 프로젝트 이름은 플레이스테이션. 그런데 갑자기 1년도 되지 않아 닌텐도는 소니와 이 프로젝트를 더 이상 못하겠다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합니다. 이미 닌텐도 하나 바라보고 15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한 소니로서는 어안이 벙벙한 상황인데요. 결국 소니는 이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프로젝트를 독자적으로 이어가기로 하고 결국 게임 산업에 진출하기에 이릅니다. 결과는 알다시피 대성공이었습니다. 특히 플레이스테이션2는 게임기만 전 세계적으로 1억 5,700만 대를 팔면서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게임기의 기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모두 가지고 있는 지금 플스2의 판매 기록은 아마 절대 깨지지 않을 기록으로 남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게임 시장을 소니에게 빼앗겨버린 닌텐도는 몇 년이 걸려서 현실을 직시합니다. 이제 진짜 게임을 즐기는 핵심층인 10대, 20대 남성의 시장은 아마 찾아오기 힘들 것 같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시장을 공략하기로 합니다. 게임 시장에서는 열애로 치던
여성, 중년, 노인들을 새로운 타겟으로 설정합니다. 또 게임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로 설정하게 되죠. 두뇌 트레이닝 시리즈나 동물의 숲 같은 기존에 없던 게임을 만들어내면서 닌텐도는 다시 한번 뛰어오릅니다. 거기에 체감형 게임인 위를 출시하면서 가정에 하나씩 있어야 하는 전자제품이 되고 닌텐도는 두 번째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당시 나이키는 위에 인기가 너무 많아 사람들이 운동을 밖에서 하지 않고 위로 대체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경쟁 상대는 아디다스가 아니라 닌텐도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하니 닌텐도의 위상이 어땠을지 짐작이 가는데요. 하지만 라이트한 게임은 말 그대로 지속 가능성이 가벼웠습니다. 잠시 즐기는 게임을 계속하긴 어려웠죠. 닌텐도는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됩니다. 2011년 닌텐도는 상장 이후 50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겪게 됩니다. 그들이 발표한 순손실액은 약 6천억 원,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닌텐도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시대에 맞춘 변화를 시도했죠. 이제 더 이상 닌텐도는 자신들의 게임기에만 게임을 공급하는 회사가 아닌 자신들이 가진 IP를 적극 활용하기로 장기적 계획을 짭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은 닌텐도 플랫폼이 아닌 모바일로 게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발매한 포켓몬고. 이 게임은 발매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포켓몬고 열풍을 일으키며 앱스토어 매출 1위를 찍었는데요. 지금도 포켓몬고를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 게임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이후 슈퍼마리오, 마리오 카트 등을 모바일로 발매하면서 닌텐도 게임기를 소유하지 않아도 닌텐도의 대표 IP를 누구나 스마트폰에서 플레이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영화산 업진 줄이었습니다. 닌텐도는 당시 여러 영화사들을 후보로 놓고 같이 협력할 곳을 저울질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곳은 유니버설 픽처스였습니다. 예전에 킹콩 저작권을 놓고 법정 싸움을 하던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료가 되는 순간이었죠. 닌텐도가 유니버설을 선택한 이유는 유니버설 산하의 제작사 일루미네이션 엔터테인먼트 때문이었습니다. 일루미네이션은 이미 슈퍼배드, 미니언즈 등으로 3D 애니메이션에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닌텐도가 가진 캐릭터를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하기 최적화된 곳이었죠. 또 유니버설은 전 세계적으로 유니버설 스튜디오라는 테마파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사카에 있는 유니버설 재팬을 시작으로 유니버설 할리우드 등의 마리오 세계를 배경으로 한 슈퍼 닌텐도 월드를 만들었는데요. 이곳에 방문해본 사람들은 진짜 게임 속에 와 있는 것 같다며 디테일이 미쳤다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모바일과 영화, 테마파크 등으로 닌텐도가 가진 IP를 전략적으로 내보내면서 친근하게 만드는 작전은 대성공이었습니다. 거기다 같은 게임을 TV와 휴대용으로 즐길 수 있게 만든 닌텐도 스위치까지 성공적으로 발매하며 닌텐도는 다시 제3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위기와 암흑기가 찾아왔을 때마다 기존 것에 안주하면서 불경기 탓을 하지 않고 색다른 해결책을 만들어내 계속되는 전성기를 만들어가는 닌텐도. 닌텐도는 앞으로 디즈니와 맞먹는 IP 기업이 될 수 있을까요? 더 많고 재미있는 소식 원희수의 거 구독하고 받아보세요.